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10시가 다 되어가는 밤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강이었네요. 상강이 서리가 내리고 국화꽃이 활짝 피고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상강입니다. 저 몰랐는데 오늘 일기예보 보다가 상강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온도가 15도 차이가 나면 제가 다육이들이 물이 잘 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15도 차가 나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산간 지역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도, 3도 이렇게 새벽에는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이거를 영양제나 물을 뿌려주는 걸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죠. 그래서 낮에 뿌려줘도 돼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낮에 뿌리지 말고 밤에 한 좀 늦은 밤에 뿌리는 게 가장 좋아요. 늦은 밤에 가장 뿌리는 게 좋고 그 밤에 뿌리는 잎사귀에 뿌리는 영양제도 그 밤에 얘네들이 이제 밤 되면 증상작용을 하거든요. 증상작용이란 얘네들이 핫볕을 낮에 듬뿍 받고 밤에 수분을 방출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제가 다육이를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전혀 증상작용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책로에 가면 그 밤에 산책을 하게 되면 풀숲을 걸어가면 이슬이나 이렇게 물방울이 많이 맺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밤에 산책하다 보면 풀숲에 가면 되게 물방울이 많이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밤에 식물들이 우리가 야채를 사갖고 와서 비닐봉지에 꼭 묶어갖고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수분이 많이 맺혀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게 증상작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육이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그 수분기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다 뿌리는 강합성을 잘하게 도와주는 뿌리는 영양제를 다이소에서 사갖고 와서 막 뿌려줬죠. 짜자잔. 요거입니다. 다이소에 다육이 식물 영양제도 팔아요. 근데 이거는 그 다육이 식물 영양제가 있어갖고 제가 사갖고 와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육이 식물 영양제는 중국에서 만든 거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제가 보니까 다육이 식물 영양제는 얘를 옅게 타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걔를 안 사오고 그냥 얘를 사갖고 오는데 좀 옅어요. 영양 성분이 들어간 게 다육이가. 그래서 요거를 위에다가 뿌려볼 거예요. 강합성에 좋고 제가 요즘에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기력이 없거나 열매 맺는 애들은 열매를 풍부하게 해주고 꽃을 맺는 애, 꽃을 피우는 애는 꽃을 예쁘게 해준다는 NPK가 식물 영양제는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칼슘제를 따로 안 줘도 뿌리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K에 칼륨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뿌리를 성장에 도와주는 게. 그래서 저한테 칼슘제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나나에도 NPK가 풍부해서 저는 몰랐거든요.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거기 NPK가 풍부해서 또 칼슘이 있어요. 껍질에. 그래서 따로 주시 않아도 그 물만 한 3-4시간 우려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머그컵에다가 물을 먹고 쓰던 물을 받아서 3-4시간 바나나물을 퐁당 빠뜨려 갖고 주시면 돼요. 이때 추울 때는 벌레가 웬만해서는 안 생겨요. 근데 베란다 안에 이미 벌레가 있었다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없는데 갑자기 얘네들 빵 하고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료는 여름 빼고 벌레가 무서운 분들은 좀 쌀쌀할 때 3월 때까지 주시면 되고 지금은 이렇게 추운데 벌레가 있던 벌레도 없어지죠. 근데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 이미 얘네가 자리를 잡고 있던 애들은 발현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주로 나왔는데 밤에 공중에다가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원래 간엽들은 직접 대고 얼굴에다 이렇게 뿌려요. 근데 다육이는 원래 얼굴에 그 물이 닿으면 안 되는 식물이라서 살짝 공중에다가 뿌려주세요. 공중에다가. 그러면 온도 차이도 더 나게 할 수 있어 갖고
그래서 색깔이 더 예쁘게 들어서 낮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 흡수율은 밤에 더 좋고 온도 차를 내는 것도 낮에 햇볕이 있을 때는 뭐 하나 많아요. 지금 한 10시 정도 전후로 나와서 하시는 게 좋고 뭐 새벽에 하시면 더 좋은데 굳이 잠을 자다가 나와서 새벽에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힐링하려고 키우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제가 초보 때 많이 나 다육이 노예가 된 것 같아. 그때는 제가 거리대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속꼬리에다가 이렇게 창틀에다 놓고 키웠었는데 앞 베란다에 햇볕이 떨어지면 한 12시에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뒷베란다에 걔네들의 속꼬리채 통째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를 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육이 유튜버를 하고 2018년도부터 그걸 안 하고 그냥 거리대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놓고 편하게 쿨하게 키우는데 그때는 진짜 앞 베란다 해가 떨어지면 뒷 베란다 옮겨주고 뒷 베란다 해 떨어지면 다시 앞 베란다 옮겨주고 이거를 5년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거리대에 그냥 내놓고 편하게 쿨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때는 제가 창틀에다가 놓고 아니면 몇 개는 난간 위에도 올려놓고 키웠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중에다가 습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얼굴에 살포시 내려앉으면서 영양제도 흡수가 그 뿌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흡수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원래 기공으로 흡수를 하는데 기공은 그 식물들 간엽들 보면 앞뒷면이 틀려요. 근데 다육이는 앞뒷면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간엽들은 추위에 좀 약하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다육이는 더위와 물이 없는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기공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얗게 멀로가 백분칠에 되어 있죠. 이렇게 웬만한 다육이들이 다 백분칠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빗물을 다 먹고 거진 수돗물 샤워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얀 백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면 관수를 하시는 분들은 백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많냐? 햇볕에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그렇게 진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기공도 많이 없고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수분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증산 장역을 밤에 많이 한다 얘기했죠. 근데 이게 수분이 날아가면 얘네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버티지 못하니까 이게 그렇게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육을 키우면서 얘네들이 기공이 있다는데 도대체 기공이 어디 있는 거야? 앞뒷면이 똑같은데. 그래서 얘네들은 기공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수분을 근데 기공으로 분명히 영양분을 섭취를 한다는데 기공이 없으면 어떻게? 근데 앞에가 이렇게 보면 큐티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걸로 근데 다육이는 제가 봤을 때 큐티클화된 기공보다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줄기나 그 큐티클로도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이게 연구하시는 분마다 다 틀리대요. 바라는 게. 우리가 식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일단 이렇게 뿌려주면 강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영양 성분이 뭐 강압성을 도와주는 영양 성분이 따로 있고 저한테 이제 햇볕이 저희도 많이 줄었어요. 겨울로 갈수록 햇볕 양이 줄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햇볕이 없으면 없는 곳에선 다육이를 어떻게 잘 키울까요? 그런 질문은 좀 제가 받았을 때 조금 난감해요. 왜 햇볕이 얘네들은 햇볕이 있는 곳보다 더 아주 강한 햇볕을 받고 자랐던 애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식물보다 얘네들은 그 선인장가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헐 벌판에 해를 오직 받으면서 컸던 애들이잖아요. 제가 촬영하다가 오토바이가 지나가서 정지를 눌렀는데 혼자 열심히 아주 떠들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그 켰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그래서 낮에 뿌려도 되냐고. 근데 낮에 뿌리는 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새벽 6시에 온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늦은 밤에 가장 뿌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9시, 10시, 뭐 12시 이렇게 뿌리는 게 좋은데 우리가
다육이 때문에 좀 이렇게 너무 힘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뭐 8시 해가 떨어졌을 때 뿌리셔도 되는데 늦은 밤에 뿌리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다시죠. 낮에 뿌리는 거는 별로 효과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온차가 커야 되는데 낮에 뿌리는 거는 기온차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낮에는 온도를 훅 올렸다가 서서히 이제 새벽에 온도가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비슷하면 효과는 없고 극한의 온도차,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조금 받아야 된대요. 우리가 단풍이 밖에서 물드는 게 기온차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그래서 지금 상강이라는 게 뭐냐면 15도 차가 상강 때 나기 때문에 기온차로 해서 단풍이 절정이 될 때가 상강이랍니다. 전후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저희 동네에, 제가 어저께 산책을 나갔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지 못했나 봐요. 아직 초록초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뿌려주는데 밤에, 늦은 밤에 뿌려줘야 효과가 있는데 얼굴에 비가 묻은 것처럼 뿌려주면 낮에 탈 수 있으니까 공중에, 높은 공중에다 살포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육이 입에 영양주를 줄 때는 영양소니까 그냥 얼굴에 좀 묻을 정도로 뿌려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물 스프레이를 해줄 때는 공중에, 높은 공중에다가 살살살 뿌려주는 거죠. 이슬에 살포시 내린 것처럼 막 물방울이 빗물 뚝뚝뚝뚝 레인드라처럼 빗방울이 생길 정도로 떨어뜨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낮에 뿌리는 것보다 밤에 뿌리는 게 효과적이고, 이 뿌리는 영양제는 밤에 뿌려야 얘네들이 습도가 있는 그 수분이 있어야 흡수를 잘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LED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명, 그 식물 생장 등, 이제 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것도 다 따로 제가 주제를 할까 했었는데 댓글에 이 질문이 제일 좀 고민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식물을 키우는데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분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을 켜게 된 것도 두 번째. 이거를 댓글을 달라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을 하나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햇볕이 없으면 식물을 키우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식물 생장 등이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려면 얘네들은 사막에서 햇볕이 아주 강한 곳에서 생존한 애들이죠. 반사막지대, 뭐 햇볕이, 그래서 온전히 햇볕을 많이 받아서 진화된 게 입장에 통통하게 수분을 많이 저장해 놓고 하얀 백분 같은 게 그 왁스칠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리고 기공이 얘네는 일반 식물보다 적어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 둬야 저 집 다육이는 되게 예쁘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햇볕이 없으면 그 소리를 좀 듣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햇볕이 안 들면 저희도 이제 햇볕이 확 줄었어요. 10시면 여기는 이제 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저쪽 거리대, 이 거리대는 그래도 11시까지, 한 11시 반까지는 들어와요. 차이가 있죠. 1거리대, 2거리대. 이게 아파트도 1라인, 저쪽에 2라인. 이런 게 햇볕 양이 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파트 그 앞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햇볕이 들어오는 게 매우 틀립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등 유튜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다육이를 예쁘게 컨트롤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햇볕이 잘 드는데도 베란다 안에다가 이제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제 미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베란다 안에서 또 식물 생장등을 틀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식물 생장등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고 네이버 초보 때 저희도 동양이다 보니까 이게 검색을 많이 했겠죠. 햇볕을 어떻게 하면 충족하게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식물 생장 등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한테 이렇게 이제 선반에다 이렇게 놓겠죠. 그러면 식물 생장 등을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식물이 성장하는 빛의 파장을 준대요. 빛의 파장을 줘갖고 식물이 잘 성장하게 해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쁘게 물도 들고 웃자라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게 큰다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과학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발전이 됐겠죠. 그게 제가 예전에 한 진짜 7, 8년 전에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빛이 안 들어온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각박하게 아예 양분 없는, 그래서 마사 100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팁인데 마사 100으로 키우게 되면 식물들이 진짜 안 자라요. 만약에 그 햇볕이 모자라도 그렇게 크게 진짜 양분 있는 흙처럼 그게 성장이 빠르지는 않거든요. 또 끄고 내기 또 끄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였는데 진짜 이렇게 중요할 때마다 끄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컷 재미나게 떠들었는데, 그래서 햇볕이 많이 들지 않는 케이스, 저희 같은 동양이죠 지금. 근데 거기다 앞에 큰 건물 있으면 진짜 대략 난감, 햇볕이 진짜 안 들어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식물 생장등 일단, 그리고 마사 99% 아니면 80%에서 100% 요렇게, 그리고 많이 키우지 마세요.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그냥 적절하게 관리가 될 만큼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흙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석연화가 좀 목대 있는 애들이 되게 성장이 빨라요. 근데 제가 그때는 대충 뭐 이렇게 뭐 걔가 예쁘지 않아가 지금 이렇게 다치는데 지금 제가 잘 보여드릴지 못해요. 지금 좁은 환경이라 이렇게 해갖고 다치는데, 그렇게 해갖고 키웠어요. 근데 입이 진짜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멀로처럼 그런 색감도 나고 살구빛도 나고 웃자라지도 않고 짱짱하게. 그러니까 흙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햇볕이 안 드는 곳에는 7, 8cm 화분에다가 배수층을 한 30% 이상 해주고, 그리고 흙은 마사 진짜 80%에다가 배양토 20% 해서 키우고, 햇볕이 그나마 잘 드는 곳에 키우시고, 뭐 내가 더 예쁘게 키우겠다 그러면 선풍기를 밤마다 틀어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안에서 지금 예쁘게 물들고 싶은 분들은요, 사계절 진짜 밤에 선풍기를 돌려줘요, 전문가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진짜 내가 얘를 예쁘게 진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밤에 선풍기를 틀어주고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베란다 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공중에다 공중 습도를 해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밤에 선풍기를 돌려주면 더 붉게 알록달록하게 물이 듭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햇볕이 안 드는 분은 생장 등이나 아니면 화분 속 흙을 각박하게 화분을 작게 쓰면 웃자라지도 않고 진짜 명품 다육이처럼 그래도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안녕.